진행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경매 대상 목적물을 압류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경매 대상 목적물을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키는 단계,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경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4명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 법원과 낙찰자, 이렇게 4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요 4명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은 경매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목적물 압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경매 대상 목적물을 압류한다는 얘기인데 부동산을 압류하겠죠. 누구 부동산을 압류하는 거겠습니까? 네, 채무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결국은 압류한다는 얘기인데 경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다고 예를 들면은 은행은 내한테 1억을 빌려주는 대신에 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내 담보물을, 내 등기부에 건재당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친구는 친하기 때문에 내 집에 담보를 잡아서 건재당까지 설정하지 않더라도 차용증 그래도 써줘야 되겠죠, 그죠? 언제 1억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이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1억 원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제때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채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1억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2, 3일 내로 바로 경매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뭐냐면은 경매를 개시한다,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법원에서 뭘 하느냐? 법원 등기소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돼 가지고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합니다. 경매를 개시되었다는 것을 기입한다, 이 얘기죠. 등기부에 법원 등기소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이제 촉탁하게 되고, 그리고 채무자에게는 지금 당신 부동산이 경매가 시작한다는 경매 개시 결정문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문 중 빠른 것부터 빠른 날짜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압류가 되면 뭐냐, 채무자가 마음대로 자기 집이지만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등기부에 이제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올린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를 진행하려고 해도 등기부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네, 압류를 당했네, 이 물건은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공시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압류를 해놓고 현금화시킨 단계죠. 채권자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기일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이 호가경매냐, 기일 입찰이냐, 기간 입찰이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동일하게 기일 입찰 방식을 채택한다. 기일 입찰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11월 30일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팔 테니까 이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11월 30일 날 대구지방법원에 와서 사가세요. 특정한 기일을 정해서 이제 매각하는 방법을 기일 입찰이라고 그러고,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고자 하는 가격을 제출하세요 해놓고 12월 1일 날 그 제출한 가격을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는 거, 이거는 기간 입찰. 이제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서 하면서 가격 부르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소 경매라든지. 그래서 가격을 부르면서 하는 방식을 이제 호가경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호가경매도 하다가 기간 입찰도 하다가 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일 입찰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목적물을 매각하는데 제일 처음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
그러면 가감정 평가사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감정 의뢰를 하면은 가감정 평가사는 이 부동산은 1억입니다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현황 조사를 하는데 법원에 이제 집행관의 사람이 있는데 직접 네가 가서 채무자 부동산 한번 조사를 해봐라.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점유자가 누군지, 누가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유치권자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상태와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된다 그러면은 이제 11월 30일 날 매각기일을 잡아가지고 매각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10명이 그날 법원에 와가지고 입찰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을 뽑는 거죠. 1등을 뽑고 법원에서는 항상 1등과 2등을 같이 뽑아요. 왜냐하면은 1등을 뽑아놨다가 1등이 권리를 포기하면은 2등한테 1등의 권리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법원에서는 낙찰자 1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법률 용어를 써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낙찰이 된다 그러면은 사건 번호 1, 2, 3, 4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홍길동 씨입니다. 왼쪽으로 가서 이후 절차를 밟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낙찰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법원에서는 법률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최고 가격으로 매수를 신고한 사람, 1등이죠. 그죠? 그래서 2등은 뭐라 그랬냐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순위로 이제 매수를 신고한 사람, 이렇게 이제 1등과 2등을 정한다. 근데 11월 30일 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한다 그랬는데 그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유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한번 유찰되면 법원에서는 한 달 뒤에 가격을 20% 또는 30%를 할인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 그것을 이제 세매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를 할까요? 30%를 할까요? 지금 30%요. 예. 요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다. 대구지방법원은 한번 유찰되면 30%를 할인한다. 경남 지역의 법원은 20%를 할인한다. 서울지역은 20% 할인한다. 광주는 30% 할인한다. 이 지방 법원마다 그 할인율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각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을 이제 변제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1등이 낙찰자가 생기면은 한 달 뒤에 잔금 날짜를 잡으면은 낙찰자는 그 날짜까지 이제 잔금을 내게 되죠. 잔금을 내면은 이제 실제 주인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 매매로 내가 부동산 사면은 이제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샀다 그러면 계약서 10% 내고 뭐 중도금 11월 30일 날 잔금을 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 앞으로 돼야지만 실제 내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은 잔금만 내면은 실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팔기 전에만 내 명의로 이제 등기하면 돼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낙찰자가 낸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 그것을 배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통상 잔금을 내고 나면은 한 달 뒤에 배당 기일을 잡아가지고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권리 확보 순서가 빠른 사람 순으로 해서 돈을 나눠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매 사건이 전부 다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해서 경매가 시작되었고 법원에서 매각 준비하고 현금화 시켜서 배당하고 경매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진행한 거다. 국가에서 진행한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를 조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개인 사기업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거예요.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한 물건이에요. 근데 낙찰자, 우리는 경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원 입장이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공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요 낙찰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경매를 하는데 낙찰자가 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입찰하기 전 단계까지가 어떤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낙찰 받고 난 뒤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요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전문가가 되면은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찰 본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전국에 지금 경매 물건이 한 12,000건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떤 거를 내 마음에 들고 돈이 될 것 같은 물건들을 검색을 해서 한 개를 찾았다 그러면은 그게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시세 조사다. 얘가 내가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은 얘 가격이 얼마냐? 1억짜리냐? 2억짜리냐? 병원에서 내가 준비할 때 감정 평가사인데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가격을 의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정가를 공시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경매가 한번 진행돼 가지고 내가 입찰할 때쯤 되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물건이 내가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사한 가격은 최소한 6개월, 8개월 이전 가격이에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만 해도 뭐 1억, 2억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럼 중요한 것은 과거 가격이냐? 아니죠. 내가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점의 가격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가지고 이 가격이 오를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인 거고, 내가 가격이 1억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저렴하게 사야 되느냐 시세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도 나와 있고 실거래가도 나와 있고 부동산에서 들러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조건에 최대한 근접하게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물건 찾는 거는 찾더라도 모든 게 이제 시세 조사에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뒤로 가면서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사가 경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세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요 아파트는 이제 매매가는 1억이고 전세는 이제 8천만 원이고 월세를 넣는다 하면은 1000에 30 정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전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1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인데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전세 넣을 때는 요 8천만 원 넣을 수 있고 월세는 1000에 30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얼마에 받아야지 내가 돈 투자한 대비 얼마나 이익을 거둘 것인가. 결국 그걸 내가 만족하면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만족한 수치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수익률 분석을 해봐야지만 입찰 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9천만 원 샀을 때 수익률 비교해보고 8천만 원 샀을 때 비교해보고 7천만 원 샀을 때 비교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돈 들어가는 거 따져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을 이제 만족했을 때 내가 8천만 원 정도 하면은 내가 이거 돈이 된다. 그럼 8천만 원을 입찰가를 써야 되죠. 안 된다. 7천만 원 써야 된다. 이 적정 남아지면은 낙찰 안 된다. 적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입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어. 1등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잔금을 내세요 이러면은 그 날짜까지 이제 잔금을 납부해야 될 거고, 잔금을 납부하면 내가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내 집을 거기 살고 있는 전소유자가 살든 전소유자와 계약한 세입자가 살든 그 사람으로부터 내 집을 넘겨받는 거, 이것을 명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해야 되고, 명도를 다 하게 되면은 집을 바로 팔 수도 있고 전세를 줘서 2년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월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하면은 전부 다 내 입장에서 경매 투자하는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